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파책입니다.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만 춥고 내일부터는 조금 이제 계속 영상을 유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 산에 가면 참 좋겠죠? 혹시 제 백두대간 이야기 들으시면서 백두대간을 걸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얼마 없어서 그런 생각하실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대산 국립공원 들어갑니다. 5개의 연꽃 봉우리를 걷다. 오대산 국립공원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나무가 아니고 나뭇잎이 아니고 숲이 아니었다. 생명이었다. 모든 생명을 살리고 있는 생명의 뿌리였다. 숲을 만나다. 우를창창한 숲은 깊고 아득했다. 나무와 나무가 얽혀들고 가지와 가지가 몸 부비는 숲은 비밀스러운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태풍에 쓰러지고 세월을 못 이겨 쓰러진 나무들에는 이끼류가 달라붙어 숲은 원시림 같았다.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나무들도 있고 그 위에 새롭게 자라는 어린 나무들도 있었다. 죽음이 삶을 잉태하듯 죽은 나무들은 새로운 생명들을 키워내고 있었다. 신비로운 기운 가득했다. 숲 사이로 난 길을 나무들이 가려 앞이 보이지 않았다. 오랜 세월 품고 있는 신갈나무는 장해 보이고 몰풀의 나무는 힘차 보였다. 껍질이 벗겨질 듯 일어난 거제수나무는 신비로웠고 쌀이나무는 다정해 보였다. 바람 불어올 때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신갈나무 잎은 펄럭이고 몰풀의 나무 잎은 살랑이는 듯 했으며 거제수나무 잎은 나풀거리고 쌀이나무 잎은 조절되는 것 같았다. 조리대는 수런내는 것 같았다. 바람에 따라 수많은 소리들을 일렁이며 숲을 채우고 있었다. 멋지지? 삼촌이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 다닌 산 중에서 가장 멋진 숲이야. 신비로움 가득한 원시림에 들어온 것 같아.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과 설렘이 있어. 그럴 거야. 여러 번 온 나도 그러니. 처음인 넌 더욱 그렇겠지? 오대산의 숲은 깊지. 오랜 세월 사람의 간섭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시림의 모습을 지니고 있거든. 우리는 숲길 곁 풀밭에 앉았다. 햇살 뜨거웠지만 숲은 햇살 깃들지 않아 선선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땀 씻고 몸은 시원해졌다. 간식을 꺼내 먹다 삼촌이 말을 건넸다. 전 세계가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난 먹고 난 귤 껍질을 쓰레기 봉지에 담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대체로 산에 가면 숲이 있으니 숲의 소중함을 잊고 지내지. 공기가 늘 있으니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것처럼 말이야. 삼촌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사 먹진 않았는데 요즘은 다 물을 사 먹잖아? 사 먹는 게 당연하잖아. 그만큼 자연이 오염되었다는 거지. 신선한 공기를 캔에 넣어 파는 상품이 나와 팔리기 시작한 지도 오래됐지. 아직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만큼 자연이 오염된 거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은 숲을 잘 가꾸고 지키는 거야. 숲은 이 땅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 동시에 모든 생명의 근원인 숲은 모든 생명을 사라지게 하는 열쇠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쉽게 말하면 살고 죽는 것이 다 숲에 달렸단 말이야. 그런데 온난화가 왜 일어나는지는 알고 있어?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많이 써서 그런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 자동차를 안 타거나 덜 타야 된다는 것, 발전도 태양광 같은 자연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고 그 정도야 상식이지. 나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말했다. 자신, 충만, 득이, 만만이었다. 오, 제법인데 그래. 화석 연료 때문이지. 그런데 화석 연료를 많이 쓰면 대기 중에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야. 이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이야. 나무들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자신에게 필요한 포도당을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들은 그 몸 안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는 사실 나무가 변한 거야. 수십만, 수백만, 수억 년 동안 땅에 묻혀있던 나무들이 변해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된 것이지.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쓰는 건 나무가 공기 중에서 100년, 1000년,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받아들여 품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한꺼번에 다 쏟아내는 일이야. 그러니 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류의 생존, 아니 거창하게 인류까지 갈 것도 없고 당장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생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나무를 지켜야 하는 거야. 숲을 지켜야 하는 거지. 그런데 당장 돈 좀 더 벌겠다고 숲을 마구 베어내고 있으니 이것은 자살 행위일 뿐 아니라 살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일이야. 어떤 자료를 보니 세계적으로 볼 때 매년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1600만 헥타르의 숲이 파괴되고 있다더구나. 한때는 지표면의 50% 이상이 숲이었는데 지금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1년에 우리나라 땅보다 훨씬 큰 숲이 없어진다는 거잖아. 그렇지. 정말 놀랍지? 숲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만은 아니야. 물론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나무가 자신에게 필요한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먹는다고 했지.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나뭇잎이야. 나뭇잎이 광합성 등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과 탄소가 필요하거든. 물은 알다시피 뿌리를 통해서 땅에서 얻는 것이고 탄소는 바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통해 얻지. 나뭇잎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수히 많은 구멍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그 구멍들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이야. 그리고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재료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공장을 돌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나무에게도 에너지가 필요하지. 물론 전기는 아니야. 뭔지 알겠어? 햇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니까 햇빛이겠지? 오늘 떡소리 나는데? 그래, 빛 에너지가 필요하지. 이것을 우리가 광합성 또는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 나뭇잎은 자신에게 필요한 포도당을 생산해내는 것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지. 그 가스가 바로 무엇이냐? 삼촌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양팔을 크게 벌리며 얼굴을 내게 확 뒤밀었다. 삼촌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가끔 귀염을 떨지만 하나도 귀엽지 않다. 물론 재미도 없다. 왜 그래? 재미 하나도 없네. 하던 이야기나 마저 해. 그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구만. 재미없냐? 삼촌은 멋쩍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나무에게 불필요한 가스가 바로 무엇이냐?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산소지. 그러니까 식물의 부산물을 먹고 동물들과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말로 하면 나무의 방귀나 똥을 먹고 사람이 살아간다는 이야기야. 어때? 놀랍지? 나무들이 산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삼촌에게 듣다 보니 하나하나가 모두 새로운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무 없이 살 수 없지만 나무들은 사람 없이도 살 수 있는 거구나. 오, 철수 씨 오늘 정말 똑소리 납니다. 삼촌은 뭐가 신났는지 금방 장난기른 목소리가 되어 있었다. 정말 그렇지. 그러니까 숲을 보존해야 하는 거야. 숲을 없애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는 말이야. 우리는 숲이 내어준 길로 들어갔다. 숲은 참으로 싱그러웠다. 생명력으로 가득 차 출렁이고 있는 듯 했다. 몇 차례 국립공원을 지나는 동안 늘 걸었던 숲길이었지만 오늘 아침에 만난 이 숲길은 분명 다른 숲길이었다. 숲길 지나고 머무는 동안 늘 보아왔던 나무들이고 나뭇잎들이었지만 오늘 아침 만난 이 나무들, 나뭇잎들은 분명 다른 나무들이었고 다른 나뭇잎들이었다. 그것은 단지 나무가 아니고 나뭇잎이 아니고 숲이 아니었다. 생명이었다. 모든 생명을 살리고 있는 생명의 뿌리였다. 바람 불어왔다. 나뭇잎 흔들리자 나뭇잎 사이로 햇살 들어왔다. 햇살 받은 나뭇잎들 바람에 흔들리며 반짝였다. 나뭇잎 한 장 한 장이 모두 살아있는 듯 했다. 그렇게 흔들리며 말을 건네고 있는 것 같았다. 가슴 깊이 꼭꼭 묻어두었던 제 마음속 이야기들을 꺼내놓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속 깊이 묻어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놓으라고 재촉하는 것도 같았다. 난 나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무는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나뭇잎들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나는 나뭇잎들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대화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삼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오래 있었다. 서둘러 걷자. 그 숲이 내어준 길을 따라 들어갔다. 숲은 깊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 했다.
오대산 국립공원의 구간은 대관령을 지난 매봉에서부터 소황병상, 노인봉, 진고개, 동대산, 신선모기, 두로봉, 신비령 지나 1210보까지 이어져 있지만 구간 대부분이 비개방 구간이었다. 우리는 다른 코스를 택했다. 상원사에서 산행을 시작해서 비로봉에 올라갔다가 상황봉 거쳐 백두대간 마루금 지나는 두로봉까지 갈 계획이었다. 서둘러 아침 식사를 하고 산행을 시작했지만 제법 시간이 흘러 있었다. 정멸보공 지나니 비로봉이 눈앞이었다. 오대산을 만나다. 오대산은 1975년 11번째로 국립공원에 지정되었다. 오대산이라는 이름은 신라시대 지장율사가 지었다고 전해진다. 지장율사는 당나라 유학 당시 산서성 청량산에서 공부하였는데 청량산의 또 다른 이름이 오대산이다. 귀국하여 전국을 순례하던 지장율사는 백두대간에 자리한 이 산을 보고 오대산이라고 이름 지었다. 오대는 비로봉, 효령봉, 상황봉, 두로봉, 동대산 등 5봉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제1봉은 비로봉 1563m이다. 비로란 비로자나부를 의미한다. 부처의 진신이다. 연화장세기에 살면서 그의 몸은 법계에 두루 차서 큰 광명을 내비추어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이다. 그러니 비로봉은 부처의 산이다. 문수보살이 일만의 권속을 거느리고 살고 있는 부처의 땅이며 부처의 법을 온누리에 비추는 산이다. 그런 까닭이었을까? 오대산은 주봉인 비로봉을 비롯해서 5개의 연봉이 연꽃처럼 피어오른 것과 같은 모양이라고 한다. 오대산은 산 자체가 신앙이고 부처를 중심에 모신 불교 신앙의 성지이다. 오대산이라는 이름을 지은 지장율사의 흔적이 오대산에 많이 남아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지장율사가 당나라에 있을 때 문수보살을 만나 부처님의 머리뼈 한 조각을 받았다고 한다. 그 뼈조각이 비로봉 동쪽 아래 모셔져 있는 정멸보궁이 되었다. 그리고 당시 지장율사가 작은 집을 지었는데 그 터가 바로 월정사가 들어선 곳이라고 한다. 비로봉에 올랐다. 사방이 열려있어 거침이 없었다. 끝없이 늘어선 첩첩한 산줄기 위로 흰 구름 떠 있었다. 햇살 눈부셨다. 오대산의 최고봉인 비로봉은 백두대간 마루금으로부터 6km나 서쪽으로 벗어나 있지. 하지만 오대산은 산세가 워낙 장중하고 큰 산이기 때문에 백두대간의 산으로 생각했지. 백두대간 마루금이 오대산을 지나기도 하고 말이야. 오늘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했지? 두로봉. 그렇지. 백두대간 마루금이 지나는 봉우리지. 그 두로봉에서 상황봉, 비로봉, 효령봉으로 이어지는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는 계속 이어져. 어디까지 가냐면 북한강과 남한강을 가르며 가다가 두 강이 다시 만나는 두물머리까지 이어지는 거야. 두물머리가 어딘지는 아냐? 난 고개를 가로지었다.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양술이라는 곳이야. 서울 근교지. 아주 가까운 곳이야. 그러니까 두로봉에서 뻗은 산줄기가 북한강과 남한강을 품어 흐르게 하였다는 거야. 그 두 강이 두물머리에서 다시 만나 한강으로 흘러들고, 그러니 매우 중요한 산줄기라고 할 수 있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말이야. 어쨌든 그런 이유로 예전에는 한강의 발원지가 오대산이라고 여겼지. 혈용봉 아래에서 솟아나는 우통수를 한강의 발원지라고 생각했어. 물론 지금은 한강의 발원지가 이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지. 조사 결과 태백의 금대봉 1418m 자락에 있는 검룡소가 한강의 발원지가 되었어. 검룡소에는 많이 솟을 때는 하루에 5천여 톤의 지하수가 용출된다고 하더구나.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니겠지. 태백산 검룡소라는 곳에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어. 나는 내가 사는 서울의 한복판을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 한강의 발원지를 눈으로 보고 싶었다. 지하에서 물이 솟구치는 장면을 보고 싶었다. 그 물줄기 흐르고 흘러 한강이 되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산 다니는 것에 어느 정도 재미가 들렸나 보네. 처음에 산에 가져갈 땐 좀 망설이더니. 그때는 그때고 잘 몰랐으니까. 지금은 산이 좋아졌어. 산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져. 뭐랄까, 내 마음이 인식을 얻는다고 할까? 하여튼 우울했던 감정이나 힘들었던 마음들이 산길 걷다 보면 어느새 사라져. 꼭 잊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산에 올 때마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 산하고 좀 친해졌지. 고맙기도 하고. 그래, 나중에 가자꾸나.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거긴 산행도 어렵지 않으니 엄마하고 함께 가자. 어때?
싫어? 괜찮지? 엄마가 산에 오시라고 할까? 그럼 너하고 함께 가는데 왜 안 가신다고 하겠니? 말씀만 드리면 분명히 간다 하실 거야. 네가 말씀드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대산은 말이야. 크게 오대산 지구와 소금강 지구로 나뉘어 비로봉, 효령봉, 상왕봉, 두루봉, 동대산 등의 5봉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오대산 지구이고 노인봉과 소금강 계곡이 있는 지역이 소금강 지구야. 굳이 구분하여 말하자면 오대산 지구는 신앙의 세계를 할 수 있고 소금강 지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이라 할 수 있지. 소금강 지구는 매우 아름답단다. 소금강의 옛 이름은 청악산이야. 청악이란 십장생의 학에다가 젊음과 희망의 상징인 청을 더하여 만든 상상의 새지. 실제로 그런 새는 없어. 상상의 새가 머물고 있는 곳이야. 그러니 청악산이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의 세계를 말하는 거야. 굶주림도 없고 재난도 없고 전쟁도 없는 이상향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겠니?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 자, 이제 또 걸어보자. 아직 한참 가야 하니까. 가봐야 할 곳이 자꾸 생기네. 소금강 계곡도 가보고 싶네. 그래,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든 다 가보면 되지. 한 곳 한 곳 가보자꾸나. 상왕봉을 향했다. 우리는 백두대간 마루금 지나는 두로봉에 올랐다가 신선모기까지 마루금을 타고 내려와 신선골로 내려갈 예정이다. 햇살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자연과 사람의 조화. 두로봉에는 햇살만 머물고 있었다. 고요했으나 고요마저도 눈부셨다. 주위로 숲 우거져 조망이 활달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두로봉 곁 헬기장 한쪽 나무 그늘을 찾았다. 그늘로 들어가자 금방 시원해지는 듯했다. 오대산은 아침에 숲에서 이야기 나누었듯이 사람들의 간섭이 적어 숲이 잘 보존된 편이야. 그렇다고 해서 동물의 서식 환경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사약노루, 곰, 하늘다람쥐 같은 멸종위기종들이 예전엔 살았으나 지금은 곰이나 사약노루 등은 거의 멸종위기에 몰렸다고 봐야 해. 아직 흔적은 발견된다고 하지만 본 사람이 없으니 알 수 없는 일이고 수달과 사냥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사냥은 상당히 많은 수가 살고 있다고 하더구나. 사냥이 그렇게 많으면 운 좋으면 볼 수도 있겠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사냥은 이런 능선길에 살지 않아. 가파른 절벽길로 다니지. 그러니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 움직이는 시간대도 다르고 말이야. 그래? 좀 아쉽네. 할 수 없지. 그건 그렇고 우리 온 길로 내려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고 했지. 그래. 오대산을 지나는 백두대간 마루금 중에서 비개방 구간이 아닌 곳은 이곳 두로봉에서 신선모기까지야. 우리는 신선모기라는 곳으로 가서 신선골이라는 곳으로 내려갈 작정이야. 온 것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한참 가야 돼. 왜? 왜 이렇게 못 가게 해놓은 데가 많은 거야? 그거야,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숲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지. 숲을 보존하는 것은 숲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살리고 숲에서 사는 동물들 모두를 살리는 것이거든. 사람들이 지나면 아무래도 숲이 훼손되겠지? 안 다니는 것보다야 당연히 조금이라도 훼손되겠지. 비개방 구간을 지정해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숲을 살리기 위한 것뿐 아니라 동물들의 서식지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기도 해.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잖아. 그중에서도 산이 70% 정도 되고 그런데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필요한 시설도 많아지니 자꾸 개발을 하는 바람에 동물들은 서식지를 잃게 되는 거야. 살 곳이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개발을 하고 숲을 베어내야만 서식지를 빼앗기는 것은 아니야. 사람들이 자꾸 지나다니다 동물들이 그곳을 떠나게 돼. 마땅히 갈 곳도 없는데 말이야. 그러네. 동물들을 위해서라도 비개방 구간은 절대 가서는 안 되겠구나. 물론이지. 최소한의 노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지. 하지만 비개방 구간 제도가 숲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은 아니야. 왜냐하면 숲의 훼손, 자연의 파괴는 산에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 사실 등산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 파손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자연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것은 정부나 기업이야. 정부나 기업에서 하는 대규모 개발이 자연을 엄청난 규모로 파괴하지.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말이야.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숲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지.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지. 미래를 이야기할 것도 없어. 오늘날에도 숲을 파괴한 결과가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그렇다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개발을 막을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도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숲을 파괴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 지금 당장 우리들 자신뿐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말이야. 글쎄. 방법이 있다면 대규모 개발을 못하게 해야지. 하지만 이런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아니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간단한 일도 아니야. 전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 그런 노력뿐 아니라 산에 다니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야 해. 왜 자연을 보존해야 하고 숲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가르치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어떻게 산행을 해야 할 것인가도 가르치고,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등에 대해서도 가르쳐서 보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불법적인 채취나 사냥도 못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야. 어쨌든 내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자연을 지키는 것도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 산을 지키려면, 자연을 지키려면 반드시 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야. 그 사람들과 함께 숲을 지키고 나무를 지키고 동물들을 지켜야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산림청 같은 정부의 관련 기관들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손길이 필요하거든. 철수, 네가 아침에 이야기했던 걸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아침에 뭐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연은 사람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자연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말했잖아. 아, 그랬지. 바로 그거야. 자연은 사람이 없이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자연 없이 살 수 없지. 그러니 반드시 자연을 지켜야 돼. 그렇다고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 지구를 떠나거나 뿅 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떠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 자연과 사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 거야. 숲과 사람, 자연과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거지. 숲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야 하고, 너한텐 좀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숲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거야. 단지 숲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차원을 넘어 숲의 미적 가치, 영적 가치 등을 연구해서 숲이 그저 목재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하는 거야. 숲의 미적 가치, 영적 가치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만은 아니야. 네가 아까 숲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잖아. 우울했던 감정들도 저절로 사라지고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고 했잖아. 그런 마음의 변화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니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가치가 있지. 사회적으로도 그래. 내 생각에 숲이 없다면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분노지수도 높아져서 병도 많아지고 자살률도 높아지고 다툼과 분쟁도 많아질 거야.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겠지? 숲은, 자연은 그런 사회적 비용들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거지. 모두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숲이 가진 무한한 가치들이야. 하지만 더 많은 재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개발을 하려는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 그 개발을 적당한 선에서 못하게 하거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숲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가 필요한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숲은 몇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숲을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정신이 모일 때 가능해지는 거야. 삼촌, 오늘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철수야, 이걸 명심해야 돼.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말이야. 가치 있는 것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숲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 너도 나도 우리 사회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야. 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야. 네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려무나. 신선 모기를 향했다.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바람 불어 땀을 식혀주었다.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동대산, 진곡에, 노인봉, 소황병산, 대관령으로 가게 돼.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면 신배령, 만월봉, 응복산, 약수산지나 구룡령으로 내려서게 되고, 지나온 두로봉 방향으로 돌아보니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얼마나 많이 왔는지 두로봉은 어디쯤인지 보이지도 않았다.
불어온 바람에 나뭇잎 제잘거리는 소리가 듣기 좋았다. 아, 네. 오대산 걸어봤는데요. 여기는 비탐 구간이 많아서 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산을 어떻게 가꾸고 또 산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우리가 산을 대하는 자세 같은 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대산에 유명한 절이 두 개나 있잖아요. 오대산 상원사하고 월정사. 그 월정사하고 상원사 올라가는 그 길은 정말 좋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커져서 차량 통행도 좀 많아진 부분도 있고 해서 아쉽긴 한데, 옛날에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갔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여러분도 그 길 한번 꼭 걸어보시고요. 정멸보궁도 한번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기대중 살펴볼게요. 오대산 기대중은 노랑무늬 붓꽃이네요. 흰색 꽃에 노랑무늬가 이렇게 있는 아주 예쁜 붓꽃입니다. 그리고 긴 점박이 올빼미네요. 올빼미 다들 좋아하시나요? 남한에서는 강원도 산악지역에서 아주 드물게 관찰되는 희귀한 텃새랍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고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입니다. 야, 이거 올빼미 한번 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 여기 허리가 잘린 백두대간에서 자병산이라고 이게 허리가 완전히 잘린 사진인데 참 마음이 아프네요. 여기가 이제 좋은 돌도 많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대간이 허리가 잘리는 게 꼭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맥마다 쇠발톱 박은 것처럼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허리 잘린 백두대간이 빨리 복원도 되고 올곧은 백두대간 길을 북한까지 걸을 수 있는 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대산이었어요. 다음엔 드디어 설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파파책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